야, 4885. 11명의 양손에 쥐문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출장 마사지를 나간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없어지고 두 명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나가는 게 많이 흘려요. 모두가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 결정적인 단속의 유대감이 얘네들이 없어질 때마다 이 전화번호 보내주셨던 거예요. 각각 다른 명함을 사용하는 출장 성매매 알선 업체들이 실은 한 업주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여러 개죠. 그러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소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함이 여러 개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이제 그 출장 안마 마사지 그 팜플렛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그거 여러 장이 입수됐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수사팀에서 이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용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가 피해자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CSI 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죠. 서울 봉온동의 야선에서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발굴 현장에서 나온 여성들의 시신은 무려 10번. 모두 투망난 상태였습니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끼쳐갖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죽었어. 경호기로 건물 밑에 2개요, 1개. 이거 10개. 부패가 많이 심하고요. 토막은 10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신은 무려 11구.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철이 여성들을 연쇄 살해한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작은 원룸. 그곳에서 발견된 살인의 흔적이라고는 욕실 천장에 미처 지우지 못한 몇 점의 혈흔뿐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이기 쉬운 출장 마사지 등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동틀력 이유까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 동틀력까지 오피스들이 있다면 낮에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범행 수법은 경찰도 놀랄 만큼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지금 11명 중에 지금 성관계 한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 성관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DNA 감정이 될까 봐 대답이 이렇습니다. 11명의 양손에 쥐문 이거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60대 노인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여자 구기동, 종로구 구기동 살인 사건 나왔을 때 지금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번엔 팔순 노모를 포함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노파가 살해당한 강남 삼성동 사건까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건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지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부유층이라고 하는 침입 대상의 범죄들은 범행
목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품을 물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본다면 원한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에 의한 범죄이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마지막 사건에서 유일하게 범죄 현장에 불을 질렀는데요. 불을 지른 이유가 이 지금 3건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연쇄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4번째 사건에서는 유영철이가 의도적으로 금고를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금고를 부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피를 흘리고 나니까 뇌혈흔으로 인해서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도처럼 위장을 하고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훼손이 됐죠. 그가 범행 대상과 패턴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범행 수법과 족적 등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노출됐고 또 CCTV에 찍히는 실수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환상과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피해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로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점차 자신의 살인의 환상이 증폭될수록 그 방법들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죽음들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주인 거 맞아요? 노인들도 주인 거 맞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학교 생활은 대체로 평범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절도와 성폭력 그리고 사기까지 전과 14번. 고등학교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뒤 출소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한 건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0년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출소 후에 또 모 여인을 만났어요. 지금 모 여인이나 정처나 지금 우리 살해 대상을 했던 같은 직종입니다. 또 부자들이 미워 살해했다는 진술과 달리 그의 스크랩북은 고급 승용차와 전원주택, 인테리어에 관한 광고 기사로 가득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아주 뒤틀린 그 심리와 성격, 사회에 대한 극단에 이를 정도의 적대감, 동시에 가진 연쇄 살인범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어났던 범죄자들을 보면 감정에 격분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걸리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돈 없는 무시하고 백 없는 무시하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세상 들어가서 안 나가 나 그냥 죽고 싶어.
이래서 만들지 마. 더 잔인해질 거야 앞으로 더. 내가 하지만 진짜 많더만. 난 좀 나은 편이에요.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결국은 이용철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 아주 내가 우월해 너희들보다는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 자기 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죠. 유영철 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